네, 반갑습니다. 최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권력 근처도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참 오늘 말이지요. 조태용 국정원장. 네네.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나누어줬다라는 게 보도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사표 수리를 해버렸어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 그러자마자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아들 취업을 청탁했다는 보도가 딱 터져버립니다. 그 녹취가 나왔는데 9년 전. 2016년 7월이에요. 9년 전 녹취가 갑자기 이게 참 공교롭다. 시점이 참 공교로워. 소름 돋는다. 무섭습니다. 저는 진짜 이제는 원래도 그러했습니다만 권력 근처도 가지 않겠다. 아니 왜냐면 너무 무섭습니다. 이것도 좀 공교로운 게 제가 여기 이제 매부쇼 근처 편의점을 갔는데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이 지금 뭐 장차관 그 지명 받잖아요. 국민 추천. 국민 추천 받고 있습니다. 최욱 씨를 추천하겠다는 거야. 어디다가 나 같은 애를 어디다가 추천하는 정확하게 찝어주셨어. 어디? 문체부. 나는 그런 게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로도 무슨 뭐 KBS 사장이니 뭐니 이런 게 올라와요. 나 이게 너무 모욕적이야. 왜냐하면 왜요? 왜 모욕적이냐면 그 자리보다 이 자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나 봐. 그렇게 아주 모욕적이야. 정말 뭐 하는 짓들입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어디도 가지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근데 모욕적이라고 이렇게 모욕적이야. 나중에 지금 이분은 내 얘기 없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의외로 그 공직자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갈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변호사에 인기 많은 유튜버에 방송인에 괜찮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영희 씨. 안녕하세요. 공직을 원하는 노영입니다. 아니 영희 씨는 왜 그렇게 공직을 원해요? 잘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좋은데. 아니 아무도 안 시켜주고 뭐 사랑은 물 건너가고. 포기하셨군요. 아니 좋은 세상 왔으니까 아니 좀 너무라긴 좀. 아니 성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지금 어디를 하나 추천해 주실 거예요? 나를? 공직에?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좋은데 왜 그걸 계속 방송만 해 자기랑? 자기랑 같이는 조금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방송만 해 그러면? 근데 차라리 저를 지라고 표현했어요. 고맙습니다. 특검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나 봐. 그런 얘기가 몇 개 올라오네. 제가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한 얘기는 특별수사관 얘기를 했지. 특검보보다 아랫단계에 있는. 내 특검보는 내 주제에 전혀 나는 생각해본 적은 없었었고. 근데 저분이 노력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길을 꺾으세요? 왜냐면 나도 사실은 동의를 했어요 첫날. 그때 14만 명 하고 막 그럴 때 동의를 했는데 주변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워하죠? 되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바로 이 이야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형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까지 자기 집에서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 나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세상은 변하긴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당선 딱 되고 낮은 경호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셨죠. 근데 이게 윤석열이한테 적용되네.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열린 경호. 기자님들 윤석열이에요. 빨리 인터뷰하세요. 열린 경호.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이가 출석하는 모습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열린 경호. 문도 열리고요. 살짝 열린 경호. 사랑이도 열렸습니다. 윤석열. 뭐야 몸이 열렸네 하는 표정이죠. 이렇게 안 먹나? 열린 경호. 말 잘하잖아. 왜 말을 안 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분들이 붙으면 팔로 이렇게 막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그런 거 방금 보시다시피 없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원래 윤석열이 저 재판 받으러 올 때도 무정차 통과라 그래가지고 교통통제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민분들과 함께 신호 그대로 받고 이게 정상이죠 사실. 현직 대통령도 통지 거의 안 합니다. 맞아요. 현직 대통령도 맞아요. 뭔데 내란 우두머리? 뭔데 도대체? 그 사실은 신호 걸릴 것도 없어요. 바로 건너편 한 하긴 100m, 200m 가면 집이기 때문에 걸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판 입장할 때 보시면 오른쪽을 자꾸 힐끔힐끔 보시죠. 계속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저는 저런 모습이 과연 참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정상적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파면됐고 일부 극소수가 와서 막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 이러면서는 고함치는데 그걸 좋다고 한 3번씩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힐끔힐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중계되고 있는 전 국민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감옥에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넣었으면 좋겠어. 방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3대 특검법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 세 특검 중에서
지금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추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최상병 특검 특히 이제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으로 네. 빨리 윤석열을 네. 체포해서 네. 구속시켜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김상현 여단장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박종군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네.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상부는 대통령이라는데 이거는 명백히 거짓말이다. 군의 상부는 합동참모본부다. 와, 이게 거짓말이구만.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원래 계엄은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게끔 계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계엄을 선포한 게 본인이고 네. 계엄사령관은 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육군 참모총장을 시켰어요. 네. 그럼 저기서 자기가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합참이 상부다라고 하면 안 되고 상부는 국방부 장관이거나 계엄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자기가 계엄을 선포를 직접 하고 계엄사령관도 자기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계엄사령관 합참의장으로 임명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다. 네. 이게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네. 아마 이것도 졸다가 대충 들었고 김계리도 뭐 이따가 해프만 계속하고 핸드폰만 계속 열심히 하더래요. 아, 그래요? 풀매를 하고 와서. 풀맨까지는 내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간에 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변론을 하게끔 옆에서 조언해야 되는데 윤곽근 변호사만 열심히 하고 그래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꽃하는 보리자루 비슷하게 앉아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이제 방청객도 거기에 150석이 그래도 좀 차는 편인데 네. 어제 20명 왔어요. 근데 이거 관심 가져야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재판도 다른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 김용현 노상원 재판은 에어컨도 안 틀어줘서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적어서 좀 가동하기가 좀 그렇다 그랬는데 어제는 20명 왔는데 에어컨 너무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군인건설 활동가들이 추워가지고 뭐 8시간 9시간 내내 추워 죽는 줄 알았다고요. 네. 지기현 재판장이 여전히 네. 재판 진행 엉망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진짜. 배의철 변호사가 예. 사건과 관계없는 정치적 선동 발언을 막 해요. 재판장에서. 네. 예를 들면 야당인 당시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남발했다. 뭐 행안부 장관도 탄핵해서 경찰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했고 검찰총장도 탄핵시켜서 뭘 하려고 했고 막 이런 정치 선동을 해요. 그러면 재판과 관계없는 얘기를 증인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제지해야 되는데 당연합니다. 제지를 살짝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좀 5분 뒤면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정치 선동적 발언을 이 법정에서 하도록 계속 용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빨리 이 재판을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가서 제가 항의 한번 하셔야 돼. 항의하는 것도 요새 왜 이렇게 당첨이 안 돼요? 그러게요. 당첨 안 돼요? 당첨이 안 돼요. 그 응모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응모했어요. 확실했죠?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당첨 응모한 거 앞으로 그 증거 제출하세요. 제가 캡처 떠서 네. 들어가겠습니다. 억울해하시는 게 너무 응모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재판이 너무 길어지고 힘드니까 저희 활동가들이 당첨되면 거의 괴성을 지릅니다. 네. 가기 싫어서. 그리고 또 어제 재판 모니터링 하는데 대통령의 어떤 표정 그리고 이제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열받았는데 배이철 변호사나 이런 변호인들이 증인을 인신 공격하거나 이제 막 공격하는 것은 제지하지 않는데 네. 저희 이제 활동가 중에 한 분이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했나 봐요. 법정 경위가 막 이렇게 놓여보고 막 네. 다가오고 이랬대요. 그러니까는 이 재판이 사실상 지기현 재판장이 재판 지휘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의전에 치우쳐서 어제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방청하려고 몸수색 받는 사람들이 이제 스탑된 거예요.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항의하니까 이제 또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전히 황제 의전을 윤석열에 대주고 있다고? 대통령실에 의제 제출했지만 내란 특별 재판부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법으로. 왜냐하면 일반 형사법으로 내란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형법학자들의 주장이고 이것은 내라는 내전을 전제로 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내전으로 가게 되면 학살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되게 중대범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재판을 하려면 반민특위 때처럼 반민특위 때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있었듯이 네. 내란 특별재판부 또는 내란 특별재판소로 특수법원 형태로 하나 만들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특조위도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기소하지 못할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진술들이나 증언들을 차곡차곡 모아놔야 앞으로 역사에 이런 불운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참 걱정이에요. 오후 되니까 거의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일이야,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군 검찰, 이거 문제야. 군 검찰 얘네들 진짜 문제입니다. 예.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해요.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했어. 항소심에서 추가해버렸어. 하나를 더 얹었어. 이 진짜 나쁜 놈들이야. 진짜. 추가로 공소 제기한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박정대는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 김기한 사령관 항명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 위에 이종섭을 들어와가지고는 이종섭에게 항명한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종섭이 직접 명령을 한 적이 있냐 없냐의 문제겠죠. 네. 사실 명령을 한 적이 없죠. 그리고 군검찰이 이종섭은 소환 조사도 안 해놓고
상관 명예훼손죄도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미 1심 판결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종섭의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놓고 너네는 왜 이종섭 조사도 안 하냐? 라고 해서 지금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문제를 하면서 무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종섭이 항명 피해자인 건 맞냐라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아니다라는 것이고 네. 어떻게든 유죄를 주고 싶다는 국방부 검찰단의 문제. 아주 못된 심보가 네. 기소권이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죠. 매우 남용한 그러니까 거죠. 이들은요, 제가 봤을 땐 국방부 검찰단의 원스타 육사 출신 김동혁 준장입니다. 네. 이 사람을 빨리 저는 최상병 특검이 구속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요, 남의 수사기관에 경북경찰청에 가 있는 정상적으로 이첩된 수사 기록을 통으로 탈취해 와요. 거기에 박현수가 연루됐다. 서울경찰청장이. 왜냐하면 당시에 국정상황실에 경무관으로 파견돼 있었거든요. 그러니 전화를 합니다. 첫째, 그거 국방부 검찰단이 받으러 갈 건데 줘라고 하니까 당연히 경북경찰청에선 함부하는 줄 알고 복사본을 3개를 떴대요. 복사본을 주려고. 그런데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그거 사건 번호 등재했어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요 하니까 야, 그거 수사기록 통째로 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뜨다가 중단이 됐어요. 중단해서. 그 복사본은 파기했어요. 이걸 박주민 의원이 당시에 밝혀냈어요. 네. 복사본 뜨고 있었다. 네. 이게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김동혁은 얼마나 나쁘냐면 그것을 다 음모하는데 다 판을 짰고 특히 박정훈 대령에게 그 집단 항명 수괴죄, 그러니까 항명죄가 아니라 군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건요, 군인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네. 이 네이밍으로 박정훈 대령은 이제 구속시키려고 했고, 더 나가서 직접 군 검사들을 끌고 해병대 사령부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령관하고 장군들 앉혀놓고 자기가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다시 시켜요. 원스타가 3스타하고 2스타 앉혀놓고. 그때 당시에 전직 해병대 사령관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원스타가 칼 차고 와서 장군단을, 해병대 장군단을 모욕했다. 이거는 반란이나 계엄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야지 가능한 일인데 그대로 워딩할게요. 이놈이 와서 이 짓을 하더라. 그러면 그게 누구의 명이겠냐? 대통령의 명이겠지. 누가 감히 원스타가 3스타를 취조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놈 이름이 뭐라고요? 김동혁 준장. 지금도 국방부 검찰단장이고 지금도 검찰단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야. 군에서 검찰총장 같은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죠. 와,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부터 빨리 저는 잡아 넣어야 되고 직무 배제시켜야 된다. 이 얼굴 기억나네. 큰일이네. 지금도 검찰단장이래. 이 국방부 장관이 이거 인사 권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무 배제시켜. 네. 국방부 장관 하고 싶네. 거기에는요, 지금 뭐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연루된 사람이 많은데 기억을 복귀해 보십시오. 당시 국방 비서가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3스타로 영전에서 지금 국방대 총장 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훈.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장성으로 우리 군의 책임자와 요직을 맡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빨리 속아내야 되는 거죠. 임종득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다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게 군검찰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지금 박정훈 대령한테 훈장을 줘도 모자른데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이자들이. 그리고 지금도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2심에서 어떻게든 처벌해보자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정말 이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진짜 너무 국민들이 오래 참아왔잖아요. 이거 정말 특검 들어가면은 바로 지금 아까 김동혁 준장부터 해서 너무 지금 편만하게 이게 지금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강조하면요. 이 공소장 변경한 부분에 뭐 권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종섭 장관, 뭐 그때 호주 대사, 도주 대사라 불렀잖아요. 뭐 호주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수사기관이니까 개별 사건은 수사단장이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수사 외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소장 바꿔도 법리적으로는 어차피 무죄인데 이런 검찰의 행태 자체를 정말 이번에 뜯어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 구속된 지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검찰에서 원래는 추가 구속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노상원 씨 같은 경우도 추가 기소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구속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왜 국회에서도 그런 거 신경을 좀 안 쓰시고? 네, 그거 좀. 던지시. 요즘 가장 잘 어울리는 보직은 국민이야. 국민 무서워. 찰떡이네. 국민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진짜 병이 있어? 너무하다 진짜. 노영이 국민으로 추천한다는 얘기 많아요. 네.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자, 이거를 무덤으로 만든 장본인이 밝혀졌습니다. 지시. 정진석. 무덤으로 만든 상조회사 직원 누구였어? 지금 밝혀! 정진석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요 전직 2명이 나가기 전까지 저짓거리 하고 간 거고,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모든 늘공은 6월 4일까지 원래 소속 부처로 돌아가라는 인사명령 공문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정치권 관계자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싹 다 정리해서 돌아가라고 했고,
이 윤재순의 뜻이 완고했다고 한다. 완고했대. 완고했다. 그래서 대선 앞두고 모든 컴퓨터 다 교체. 네. 그리고 문서 다 파쇄. 그렇죠. 예. 정말 이 또 윤재순이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니까 증거인멸적으로는 특화돼 있나 봐. 수사관 출신이야 또. 수사관 출신인데 그냥 수사관 출신이 아니야. 음담 패설의 달인. 아 그래요? 음담 패설 성비위로 2번 징계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다 까먹었네 또 벌써. 그 지난번에 국회 나와서 얘기했잖아. 맞아. 국회 나와서 그 이 성비위 관련해서 물어봤어. 그렇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때를 막 너무나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는 거야. 제 생일이어가지고요. 생일빵 뽀뽀. 생일빵. 와, 말하면서 역겨워. 그게 윤재순이야. 윤재순이. 근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있었어. 총무비서관으로 계속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튄 거예요. 나쁜 놈. 그것도 없고 예. 이주호 권한대행은 뭐했냐? 사실 이주.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그 대통령실까지 지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대우도 해주고 경호도 해주는 거는 다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대통령 선거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대통령에서 권한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 대통령이 가서 직접 일할 수 있게 다 챙기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가서 무덤 갔다는 얘기를 듣게 했으니 저는 그 부분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걸 안 했는지. 요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밤에 쉬면서 매불쇼 보시면은 다음 국무회의 때 그 이주호 씨 웃어 웃음이 나오냐? 잘 계셨죠? 헛그냥 나야겠네. 이주호. 근데 그 볼펜 왜 안 갖다 놨습니까? 이주호가 그 범인이네 사실은. 그걸 경호처 본부장급 5명 대기 발령시켰다고 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야기하면서도 그 밑에 부역했던 사람들 이자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부장급, 과장급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본부장 5명 이외에 네. 지금 경호처에서는 3급 부장, 4급 과장 등 주요 보직자 20명을 동시에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호처에서 밝힌 게 뭐냐면은 예. 이 인사에 대해서 체포 방해 등 위법 행위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은 갈아치우기 위한 조치다. 조직 쇄신 차원이라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손댈 것이다. 욕 안 먹는다고 알려드려. 욕 안 먹어요. 욕 안 먹어.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멋있다. 네, 이거죠. 멋있어. 이렇게 해야지. 이게 효능감이야. 자, 그렇게 시원합니다. 이제 깔끔하게.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조금 김건희 묻은 애들은 아, 다 그럼. 쏙하내겠다. 하나씩. 하나씩 된다. 파견해제. 하나씩 썩은 이들이 다 뽑혀 나갑니다. 예, 시원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윤석열 임기 초반이었던 2022년 10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요 단 한 번도 유족을 만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네. 그리고 애도도 제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진짜 나는 진짜 악마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진상 규명은 물론 보상에 대해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대조차 못하죠.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파면됐을 때 펑펑 오열합니다. 오열. 그때 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모습.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냥 윤석열 파면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파면됐다고 해갖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 얼굴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박수 친다는 것도 너무 속상해 나는. 진짜. 근데 바로 바뀌잖아. 네. 저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행위를 보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다시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맞아. 이 사달이 났던 것 아니냐 우리가 그걸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치고 올라가다 보면 한동훈 만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치고 올라가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만납니다. 예. 그 점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주무장관이 이상민이에요. 네, 이상민. 그 이후로도 계속 자리 지키고 윤석열이가 충안고 이상민 후배. 등 두들겨줬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행안부 장관이 예. 재난안전의 총괄 컨트롤 타워기 때문에 예. 이상민 장관도 저는 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해드릴 일이 꽤 있을 텐데 오늘 진행은 공식 의결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고 저번에 남아있던 현안 토론도 좀 맞아야 되는데 시간이 제발 좀 풀어줘. 그래서 11시 반 정도부터 한 12시 반 정도까지 잠시 휴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1시부터 하면 좋겠는데 시간도 여러분도 바쁘실 테니까 그냥 12시 반부터 약 올리십니까? 네. 여기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게 아마 여러분도 힘드실 것 같아요. 아유 또 김밥이네 오늘. 아침 먹고 올 걸. 제발 좀 풀어줘. 제발 풀어달라고. 저는 저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국가를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저 국무위원 중에 내란 특검 이제 받아야 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여기도 감옥이다 하면은 나 그냥 수사 받으러 가겠다. 전하는 분도 일부 나오지 않을까. 너무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을 다 거부권 행사한 게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너무 다행이야. 그때 우리가 다 양보해가지고 맞아. 사실 결정도 네. 추천권 주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영희 씨가 얼마나 짜증 냈었어. 그때 대법원장한테 추천권 주고 그랬어요. 맞아요. 조이대한테 갈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조이대한테 갈 뻔했다고. 우리가 살린 거야. 아니 그때 영희 씨가 진짜 짜증 많이 냈었거든. 그리고 실제 그때보다도 더 강화된 지금 특검 훨씬 더 법안이 잘 있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크고 네. 내용도 좀 수사 대상도 넓어진.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됐어요. 너무 잘 생각하고 됐어요. 있습니다. 너무 잘 됐어. 예. 조이대가 추천할 뻔했다고. 너무 끔찍하지. 그러니까 마치 대법원장이 세상에 가장 객관적인 기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었는데 이번에 예. 완전히 경험했잖아요.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조이대가 김계리 추천해서 특검 끔찍하잖아. 국힘의 똥꼬집이 이렇게 또 도움이 되긴 하네요. 예. 이진숙이 2015년부터 2018년 요때 대전 MBC 사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법인 카드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뭐 골프장 막 요런 데서 써가지고 야 그거 왜 빼? 달라란 주점. 그거 빼면 안 되지. 달라란 주점이 달라란 주점. 그리고 사장 퇴임하는 날에도 빵! 그놈의 빵 97만 원어치 결제하고 네. 요런 거 있었는데요. 그리고 법인 카드인데 자기 집 주변에서 쓴 게 그렇죠. 1,600만 원. 그래서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카드 쓴 데 조태용의 국정원이 불법 계엄 터지고 터지고 나서 조태용의 국정원이 부서장 이상 고위직들에게 고액의 특활비를 쫙 뿌렸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내란 이후에? 내란 이후에. 그래서 왜 이 내란 이후에 특활비를 왜 뿌렸어? 이상하잖아. 보니까 국정원이 계엄과 연관된 정보 수집 임무를 방관한 대가로 야 너네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너무 잘했다. 한 대가로 돈을 준 건 아니냐 하는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법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국정원 법입니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 형법 중 반란의 죄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를 수행한다. 이거 해야 돼. 국정원이. 근데 이걸 안 했어. 이거를 안 했다라는 대가로 특활비를 뿌린 것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특활비를 제 경험으로 이건 있을 수 없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주 이례적이고. 그렇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태용 원장이 지금 면직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찰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국정원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때 정적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무기로 쓰고 있어요. 무섭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보고 특히 김병기 의원은 제가 잘 아는 우리 후배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녹취록이 나왔다 하는 것은 아직도 김병기 의원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정하면은 자기들이 어려워진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음모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김병기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개념하지 마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누가요? 아니 그게 나온 것이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따뜻하게 밝히라고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원의 속성상 김병기 의원도 아니고 부인이 기조실장한테 그런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자체를 의심해요. 부인이 기조실장한테 전화한다고 받을까요?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누구한테나 전화하면 받나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그 사실 자체에도 별로 신뢰성이 없어요. 녹취 자체에 대한 신뢰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아니요.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정원의 기조실장은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니에요? 뭐 그렇죠. 센 자리인데 거기에 퇴직한 전직 직원의 부인이 전화를 했다? 이상하게 그런 전화를 받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국정원장 무섭네. 인사청문회 때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기본 합의서를 베이징에서 북한 특사와 만들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정보위원이 가짜를 공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엉뚱한 소리가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이것은 가짜다. 위조된 거다. 뭘로 위조됐냐? 이 북한의 용어는 북한의 두부가 작성되는 거예요. 합의서가. 북한의 용어는 북한 용어대로 쓰고 우리는 한국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라고 해서 달러라고 읽죠. 그 사람들은 진짜 달러라고 읽어요. 이런 그 용어로 딱 써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벗어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국정원 정보기관의 이러한 문건들이나 녹취록은 검증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실제로 그 국정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그렇죠. 했잖아요. 저만큼 개혁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완전히 개혁했기 때문에 이번에 홍장훈 전 1차장이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한 1등 공신입니다. 그렇죠. 그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넘겼고. 그렇습니다. 자, 조태용이 누굽니까? 김건희하고 연락하는 자 아닙니까? 맞아요. 김건희하고. 맞아. 제가 그 얘기했죠.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발라놓은 사람이다. 잘 빠져나가는 거죠. 그거는 한덕수 아닙니까? 같은 대가리예요? 알겠습니다. 차별성을 뭐 들기름이라도 좀 바꿔서 하셨으면 좋겠네. 참기름으로라도 같은 표현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쓰시니까.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제일 잘한 게 취임 선선 날 바로 아래로 클릭해서 청소 노동자들 맞습니다. 그날 비빔밥 오찬에서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 여야 만났죠. 대표들한테 협치하자. 맞습니다. 정치를 살리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정례화하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이해창 총재한테 그때는 영수회담이라고 칭했어요. 그랬죠. 이걸 정례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해창 총재가 차버려가지고 오늘날까지 그게 정리화 못했는데 저는 이번에 정리화되면 진짜 우리 정치가 복원되는 거야. 복원돼. 정치의 복원.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셨다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자기 실명으로 나 최욱인데 박지원 추천합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떤 장관? 나는 청와대 홍보수석실 부대변인으로 저를 추천했으면 그때는 제가 와글와글 할 것 같아요. 기자들이 너무 느려요 막 이런